네, 안녕하세요. 강병탁입니다. 앞에 발표를 좀 봤는데요. 다들 너무 장표도 잘 만드시고 하셨는데 제 발표 자료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한 페이지에 이미지만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AI 쓰는 이렇게 해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원래 막 질문 세션을 제가 예상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발표 자료가 한 25분 30분 질문 10분을 생각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질문을 다 안 받는 분위기여서 제가 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제 소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는요 이제 AI 스페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검색 엔진 TI 서비스 크리미널 IP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지금도 크리미널 IP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들어와서 무료로 회원 가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행히 좀 유저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제도 뭐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조금 서비스가 잘 많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리미널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공격 표면 관리, 요즘 ASM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서비스랑 FDS, 셋옵스 등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창업을 한 고려대학교 김희강 교수님은 저랑 같이 공동 창업자로 있으시고요. 이제 ASM이라고 요즘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개념상으로는 이제 나온 지 한 10년도 안 됐는데 뭐 미국의 한 학계에서 이제 이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외부 위협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요즘에 또 ASM이랑 많이 또 결부되는 얘기가 오신트예요. 이제 오신트가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이제 요 스샷은 이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페이스북의 익스웨어 랩이라고 이제 가장 오신트 정보를 많이 올리는 분이 계신데 윤영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윤영 대표님의 PPT를 따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신트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가공해서 어떤 하나의 인텔리전스로 바꾸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구글에서 검색되는 구글이나 빙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약간 이상한 내용들, 그리고 뭐 쇼단, 센시스, 크리미널 IP 같은 저런 IoT 검색 엔진, 그리고 뭐 트위터나 뭐 깃허브, 뭐 페이스빈, 뭐 레이드 포럼 이런 뭐 해커들의 포럼까지 이제 해서 인터넷에 이제 워낙 별의별 내용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수집해서 어떤 또 다른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걸 이제 오신트라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ASM이 오신트랑 많이 결부되는 내용은 지금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ASM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엠맵이랑 비교를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ASM을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포트 스캐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ASM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자산, 사이버 자산들에 대해 열린 포트들을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제 비해서요. 뭐 엠맵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전 직장에서 ASM 개념이 없던 제가 뭐 보안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에는 뭐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서버 리스트들을 다 엑셀로 뽑아서 정기적으로 엠맵 스캐닝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버인데 뭐 저기 외부에 오픈되면 안 되는 포트가 오픈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열려진 HTTP나 HTTPS 포트들에 대해서 CV가 있는지 CV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했습니다. 그게 뭐 엠맵이 어쨌든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핑거프린팅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CV 취약점까지 이제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고, 요즘에도 이제 보안 담당자들 중에 그렇게 되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ASM을 딱 봤을 때 나는 내가 우리 회사 자산을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ASM을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약간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노출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뭐 VLAN이 나눠져 있고 또는 망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크리미널 IP 같은 걸로 데이터베이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MySQL 지금 3306 포트만 보이기도 하는데 뭐 MySQL뿐만 아니고 뭐 TCP 1433 뭐 MS SQL 포트라든가 뭐 엘라스틱서치 서버 그리고 뭐 포스트그레SQL 서버 등등 뭐 종류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이제 엠맵으로 이제 우리 회사 대역을 스캐닝을 하면은 역시 또 이제 우리 회사 DB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ASM은 저렇게 그 3306 포트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37777 이렇게 커스텀으로 이제 포트 바꿔놓은 것들까지도 탐지를 해요. 근데 이제 엠맵은 정확하게 웰로운 포트로 때리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는 감지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 이제 CV 노출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엠맵에서 그 스캐닝을 하면은 이제 열린 포트에 대해서 CV로 매칭을 해주죠. 그래서 이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 요거는 이제 ASM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을 때 CV 매칭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웹사이트들이나 어떤 그 디폴트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엠맵으로 많이 또 탐지하는 게 이제 원격 데스크톱 서버들인데요. 이제 뭐 TCP 3389 포트들이 이제 열려져 있는지 이제 보고 이제 그게 열려져 있으면은 이제 서버에 직접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저런 RDP 프로토콜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ACL에서 블럭을 하고 이런 것들 처리를 하는데 뭐 얘도 이제 ASM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그 원격 제어 관련 포트를 이제 중요한 포트로 인식을 하고 스캐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엠맵에서는 딱 그냥 3389 열려 있고 혹시 뭐 취약점 있으면 CV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표시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ASM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 화면까지도 이제 읽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 화면에서는 저기 뭐 예를 들어 지금 저렇게 뭐 CFA 랩이나 밑에 뭐 오승현, 김유덕 등등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제 저런 것까지도 그 딥러닝으로 다 그 화면을 읽어와요. 그래서 저 문자열들 다 따로 텍스트로 뽑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그 원격 데스크톱 서버가 이제 그 회사의 건지 혹은 다른 회사의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엠맵보다는 이제 한 스텝 좀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확장 정보와 인텔리전스를 뽑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RDP가 알려져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뭐 되게 혹자들은 뭐 저거 열려 있으면 어때? 어차피 아이디 패스워드로 보호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게요. 요즘은 이제 이런 공격 툴들이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저런 그 RDP 포트에 그 브루트포싱을 날릴 수 있는 툴들 이제 이런 툴들에다가 그냥 이제 IP 넣고 그 그냥 공격 개시하면은 바로 그 딕셔너리 이제 파일로 브루트포싱 막 날려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옵니다. 그리고 보통 RDP 포트는 그 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웹사이트에서는 뭐 패스워드 몇 번 틀리면은 뭐 잠기고 이런 옵션이 보통은 다들 걸려 있잖아요. 근데 RDP는 사실 그 옵션을 웬만큼 그 서버 하드닝을 빡시게 하지 않는 회사가 아니면은 잘 안 걸어요. 그래서 엄청 날려도 사실 이제 차단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RDP가 열려 있는 게 단순히 포트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서버 안까지 침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엠맵으로 스캐닝하고 또 ASM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 SMB인데요. SMB 포트가 그 저기 뭐 중소기업 SMB가 아니고요. 그 파일 서버에 쓰이는 이제 TCP 445 포트나 이제 리눅스에서 쓸 때는 139 포트 얘네들을 이제 SMB 포트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파일 서버들 뭐 예를 들어 뭐 직원이 어떤 저기 파일 공유 서버에 들어갔다 그때 이제 SMB 서버로 SMB 포트로 통신하게 되는데 이제 얘들도 굉장히 큰 그 해커들의 이제 타겟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엠맵으로 체크할 때도 이제 SMB 그 445 포트가 알려져 있는지 꼭 체크를 하는데요.
이제 역시 또 그 ASM에서도 똑같이 SMB 포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SMB 포트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랜섬웨어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서 이게 보통은 랜섬웨어가 이제 개인 PC를 통해서 감염을 시킬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악성 코드 보내서 누르게 한 다음에 눌렀을 때 그 사람 PC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 서버 짠 혹은 그 사람의 하드디스크 짠 뭐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데요. 근데 이제 SMB 포트가 열려져 있는 서버는 이 자체로 파일 서버이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 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바로 그냥 해커가 랜섬웨어로 잠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그러니까 개인 PC나 개인을 경유하지 않고 서버에서 바로 침투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서 뭐 최근에 뭐 무슨 어느 기업 뭐 랜섬웨어 뭐 감염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는데 그게 개인 PC도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공격 표면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서버로 직접 침투한 경우도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엠맵이랑 그 저기 ASM과의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많은 분들이 그 엠맵으로 어쨌든 뭐 비슷한 거 같네. 엠맵으로 내가 열심히 삽질을 하면은 ASM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뭐 ASM 가격도 비싸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뭐 여기까지만 쓰실 거면 사실 가능하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엠맵은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만 탐지할 수 있는 고유 영역들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자 페이지예요.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저기 뭐 회원 관리 뭐 이런 거를 벗어나서 이제 시스템 관리 혹은 뭐 인프라 장비 관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솔라 저기 그 어떤 뭐 되게 중요한 그 관리자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 단순히 그 뭐 어떤 설정을 바꾼다를 떠나서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버릴 수도 있고 뭐 정말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든가에 따라서 뭐 그건 다르겠지만요. 되게 심각한 피해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 또 사실 대표적인 게 공유기나 뭐 방화벽 기본 페이지 또는 이런 프린터 페이지인데요. 공유기는 이제 저기 이제 우측 하단에는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제 IP 타임 공유기인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이거 굉장히 아직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그냥 사서 바로 꽂아서 그냥 쓰시죠. 왜냐하면 또 IP 타임 공유기뿐만 아니고 이제 나스 서버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외부 인터넷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저기 디폴트 비번 그냥 어드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냥 어드민 넣어보면은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저기 와이파이 비번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스에 있는 파일 빼올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요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미널 IP로 점검을 해보면은 외부 공격 표면에 그 프린터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같은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그냥 단순히 포트 스캐닝으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제 ASM 솔루션에서 이게 뭔가 그 HTML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그 이제 페이지에서 그 딥러닝으로 얘네들이 관리자 페이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탐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중요 내부 파일 유출이라고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엠맵의 영역은 아니죠. 이제 그 서버마다 이제 뭐 파일 서버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웹 서버에 저렇게 좀 디렉토리 리스팅이 된 상태에서 중요 파일이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것도 이제 ASM이 되게 중요하게 캐치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리크로 이제 표시하는 거는요. 보통 그 웹사이트 개발을 할 때 되게 많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뭐 관리자 페이지나 내부 시스템 같은 데다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 웹사이트 프론트엔드에 하드 코딩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디폴트에 저렇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석으로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잘 들여다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계정이 박혀 있고 또는 아니면은 API 키가 박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API 키가 거의 뭐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정 이상이에요. 그 API 키 하나만으로 그 관리자 계정을 가진 것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HTML 내에서 이런 그 태그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지금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프론트엔드에 박혀 있다. 이제 이것도
공격 표면으로 이제 관리하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리미널 IP 이제 쓰시는 분들은 뭐 저렇게 뭐 태그해서 뭐 데이터 리크를 쳐보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API 키가 박혀 있거나 아이디 패스워드가 박혀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많이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 태그 필터는 그 무료 계정에서는 안 되고요. 네, 프로 이상의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자꾸 무료 계정에서 그 기능이 없어진다고 이제 불평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돈을 주고 네, 사주셨으면은 네, 저희가 더 좋은 기능을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그 테스트 서버 같은 경우도 엠맵 스캐닝의 영역이 아니고요. ASM의 이제 고유한 탐지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의 중요한 테스트 서버 혹은 스테이징 서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내망 안에 들어와야만 접근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되게 많이 이제 외부에 그 접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그 맥스무비 메일 중에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이메일 넣고 타이틀하고 뭐 본문 넣으면 발송 누르면 메일이 나가요. 그리고 줬다가 막 이상한 거 막 이제 넣어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메일 나가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내부 자료가 내부의 현황들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와 복합기도 이제 프린터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저기 크리미널 IP 커리로 뭐 HP 칼라, 레이저젯, 뭐 MFP 그리고 컨트리 KR 하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인터넷에 노출된 프린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여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보면은 현재 지금 프린터의 설정 내용뿐만 아니고 뭐 인쇄 중인 화면 그리고 인쇄된 화면 뭐 저기 그 스캔한 화면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이제 프린터는 사실 이제 진짜 문제인 게 그 안에 스캔한 파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이제 약간 연말정산 같은 때 그 1월 같은 때는 연말정산 관련 자기의 그 좀 그 등본이라든가 또 그 좀 원천세 같은 그런 이제 좀 무서운 파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얘도 역시 이제 엠맵 스캐닝에서는 감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신트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외부의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탐지한다. 이제 그걸 좀 건너뛰어서요. 그 이제 구글 해킹이라고 뭐 많이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뭐 책도 많이 있고 논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되게 잘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무서운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 기업의 위협 정보 또는 어떤 해킹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공격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 저렇게 뭐 그 인타이틀하고 인덱스 오브 데드 레터 하면은 저렇게 그 디렉토리 리스팅된 이제 취약점 있는 서버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구글 해킹 관점으로 이제 ASM이 이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보통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제 ASM이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그 뭐 서버나 여러 가지 인터넷 흔적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을 찾는 건데 그 문제는 그 회사 게 아니고 남의 회사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남의 회사에 우리 회사의 중요 파일이 올라가 있거나 남의 회사에 우리 회사의 뭐 중요 뭐 엑셀 파일이 올라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그 협력사나 관계사 아니면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그 구글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그 ASM에서 그 위험 문제들 찾고 걔네들을 이제 리스크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회사의 중요한 엑셀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구글 해킹에서 많이 쓰이는 검색 기법을 이용해서 뭐 본인들의 회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단순히 파일 문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텍스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회사 내부 시스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 내부 예약 시스템이랑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되게 중요한 내부 일정들이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회사 내부에선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서 접근이 되는지. 이제 우리는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야만 저게 접근되는지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그 공격 표면에 밖에 나와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몇몇 사례들은요. 그 이제 회사의 중요 이제 정보 시스템들 있잖아요. 위키 시스템. 뭐 예를 들어 뭐 컨플런스나 뭐 레드마인 아니면 뭐 트랙이나
지라 지라 그 뭐 이런 것들이 티켓 시스템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회사의 막 뭐 로드맵이나 뭐 WBS 같은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 그 링크 가 보면은 이제 그런 회사 중요 파일들이 또 링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프로젝트에 전체 진행되는 내용을 거의 뭐 쭉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센 내용들이 많이 이제 그 인터넷에 계속 이제 올라가고 방치되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몰라요. 실제로 그 고객들은요. 그리고 이제 ASM 이제 이런 그 관점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면은 당연히 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서버만 써야 되는데 왜 우리 회사 서버에 이집트에 서버가 있지? 이런 거는 사실 뭐 관제로 체크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앱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체크하시는 분들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담당자의 실수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ASM에서는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저 엔진엑스에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 이게 그 회사마다 이제 그 개발팀의 내부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써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는 뭐 리눅스를 쓸 때 저기 뭐 우분투만 쓴다. 우리는 센토스만 안 쓴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는 웹 서버를 쓸 때 아파치만 쓴다.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제 ASM으로 확 돌려보니까 뭐 엔진엑스 서버가 이제 몇 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의 정책을 어기고 누가 개발자가 몰래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털려서 만들어진 이제 경우도 있고요. 그 여기 관리 콘솔이 종종 털려가지고 이제 그 해커가 몰래 서버를 이제 EC2 서버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서버들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ASM 관점으로 꼭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이제 ASM 이제 서버를 이제 쫙 자산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별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뭐 서버가 1000대인데 이 중에 뭐 100대는 AWS, 뭐 200대는 뭐 애저, 뭐 나머지는 IDC,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그 각 클라우드를 고르게 쓰고 있는 회사라면은 상관은 없을 텐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데는 많지가 않고 네, 특정 클라우드 위주로 쓰는 데가 이제 많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애저 서버를 안 쓰기로 했는데 ASM을 돌려보니까 애저 서버가 한 대 나오더라.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역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 누가 회사의 정책을 어기고 이제 저기에 서버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서버를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래는 애저를 쓰다가 회사가 전체 AWS로 이사 갔는데 깜빡 냅둔 서버들, 까먹은 서버들, 이제 그런 이빨 빠진 서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탐지하는 게 이제 ASM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국에는 내부만까지는 보진 않아요. 예. 이제 인터넷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다 확인을 해봐서 그 회사의 이제 IP 자산들 그리고 취약점들 그리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서버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그 일종의 약간 그 아까 이제 몇 개 노출된 파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정 미스들, 그러니까 뭔가 원래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이제 외부로 삐져나온 이런 녀석들을 이제 탐지하는 게 이제 ASM이고요. 그래서 관제로 보시기도 하지만 이제 관제와 또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까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로 모아서 이제 보여줄 때 이제 뭐 저희 크리미널 IP ASM은 이런 화면으로 제공을 드리게 되고요. 그 이제 약간 ASM을 이제 탐지용, 그러니까 물론 탐지도 하는데 탐지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예방용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저기 뭐 방화벽이든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이 보통 어택이 들어오고 그 어택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공격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ASM은 지금 공격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설정이 뭔가 잘못돼 있거나 우리가 뭔가 취약점이 있어서 해커가 여기를 충분히 쑤실 수 있다. 지금 딱 이거를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거라서 약간 예방의 효과가 사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포트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DB 서버 포트가 열려 있다고 해서 사실 해커가 열자마자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해커들도 막 그 전 세계 스캐닝을 계속 하고 있고 뭐 특정 기업들 계속 스캐닝을 막 이제 뜨문뜨문 하는데 이제 저희 경험상은 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뭐 아니면은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글로 뭔가 어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감지하는데도 이제 시간 텀이 조금은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놔두면은 그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해커가 그걸로 이제 막 이제 낑겨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건데 근데 ASM은 이제 매일 돌거든요. 매일 돌아서 이제 예를 들어 어제 어떤 이제 인프라 담당자가 방화벽 ACL 실수를 해서 DB 서버가 열렸다. 그러면은 다음 날 바로 딱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해커가 공격을 하기 전에 예방한다. 그래서 이런 약간 예방적 뭐 선제적 대응 이런 쪽 용어로 해외에선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글 해킹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공격의 포인트나 이제 위협 데이터 노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글 해킹 쿼리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무슨 저기 여러 해킹 관련 커뮤니티나 뭐 그런 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뭐 하여튼 인터넷에서 모으면은 이제 막 수천 개의 커리까지 모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그 ASM 이제 기능 이 오시엔트 피처에서는요 거기서 약간 좀 쓸데없는 쿼리들은 좀 약간 튜닝을 좀 해서 진짜 기업의 그 유출 정보, 문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쿼리들이 이제 매일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이제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구글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실제 구글의 어떤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이제 파일이 탐지됐는지 그거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M은 그 결국 그 전 세계 서버들을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어야 이게 그 제대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엠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서버가 100대다. 그럼 이제 100대를 이제 콤피그 파일에 넣어놓고 돌려야 딱 그 100대에 대해서 계속 스캐닝을 하는데 이제 ASM은 그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이 회사가 뭐 AI스페라.com이다. 닷컴이라는 저기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주소만 사이트 대표 도메인만 딱 넣으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그 사이트와 연관된 자산이란 자산은 다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보안 뭐 어떤 직원의 어떤 직원이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 뭐 dev.aispera.com 서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음 날 바로 탁 이제 ASM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엠맵 스캐닝으로는 이제 그럴 수가 없겠죠. 이제 누구 어떤 실무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dev.aispera.com을 어디 뭐 싱가포르인 서버에 만들었다. 그럼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자동으로 캐치해 주는 게 이제 ASM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를 계속 스캐닝을 이제 크리미널 IP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사람들이 서버를 너무나 막 여기저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굳이 뭐 AWS나 애저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도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VPS 서버 뭐 한 월 3불 주고 또 서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ASM 공격 표면 관리가 이제 이렇게 좀 개념이 많이 생긴 거고요. 그 뭐 좀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막 되게 막 십수년 전, 20년 전 그 뭐 1.25 대란 났을 때 이제 그때는 그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가 이제 서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방화벽을 제대로 갖춘 회사도 없었고 그 시절에는 뭐 IDS 이런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쑤시면은 바로 포트 스캐닝으로 쑤시면은 이제 침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격 대상이 서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업들이 서버의 각종 보안 인프라를 갖추고 각종 이제 방어막들을 다 잘 갖추고 나니까 이제 서버를 직접 뚫고 가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PC로 바뀌었죠. 개인 PC에 악성 링크나 피싱 보내고 뭐 그 APT 공격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또 공격의 포인트가 서버로 많이 옮겨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보다 인터넷이 더 많이 발달했고 IoT가 생겼고 클라우드가 생겼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개인 PC는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빵빵해졌어요. 개인 PC에 뭐 백신, EDR, 각종 에이전트 막 다 깔죠. 그래서 그리고 보안 교육도 빡시게 하고 이제 웬만큼 그 저기 APT를 잘 만들지 않는 이상 개인 PC를 가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버로 좀 공격 포인트가 이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ASM이란 관점이 이제 굉장히 뜨고 있고요.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제 자산을 이제 어떻게 찾는가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뭐 그 자산 찾는 알고리즘이 한 뭐 한 열댓 개 정도 있는데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각종 그 인터넷에 수집된 그 뭐 전 세계 IP 정보들이나 뭐 사이트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미널 IP에 그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결과 필터해서 또 이제 딥러닝으로 뽑아내고 필터하고 필터해서 그래서 뭔가 이 그 꼬리에 꼬리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 검색 엔진이 계속 구글처럼 자산을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듯이 이제 저희도 여기다 계속 던져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정보를 뽑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그 뭐 유명한 이제 애널리스트인 가트너랑 이제 포레스터가 있는데요.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가트너는 뭐 늘 사실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뭐 이 분야가 앞으로 뜰 것이다. 사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포레스터는 제가 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 그 사실 저희가 ASM을 이제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 한번 ASM을 한번 이제 쓰고 싶어요. 저희 회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했을 때 이제 돌려보면요. 이제 돌려보기 전에 먼저 꼭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희 꽤 잘 돼 있어서 별로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포레스터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한 얘기예요.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그 님이 모르는 게 한 3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로는요. 이제 어떤 회사는 돌렸는데 이제 너무 많은 자기가 모르는 서버가 나오고 너무 많은 이제 취약점이 나와서 이거를 회사에 보고했다가는 자기가 이제 잘릴 것 같다. 이제 이래서 도입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조금 네, 어이가 없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또는 이제 여러 관계사나 계열사나 뭐 여러 협력 업체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꼭 이제 이런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로 이제 외부 공격 표면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ASM은 이제 뭐 국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 해외 제품들은 이제 꽤 있어요. 그 해외 제품들도 그리고 다 컨셉은 비슷한 게 일단 SaaS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 형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장비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SaaS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인터넷에서 클릭하면은 바로 권한 생기고 화면 생겨요. 뭐 저기 우리가 M365도 대표적인 사스잖아요.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권한 생기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뭐 필요한 거는 보통 이제 솔루션 들어올 때 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뭐 설치하는데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런 문의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필요한 거는 도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시간이면은 바로 그냥 보고서가 바로 자동으로 띵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제 매일 받으실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도입은 간단하다. 그래서 뭐 저희 밖에 나가면 저희 부스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연말에 남는 예산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 남는 예산을 털겠다라고 방문하시면은 굉장히 파격가에 드리고 있으니 부스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